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외환위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문제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국 경제 지금 침체가 계속되면서 세수 부족, 고관세, 투자 유축, 청년 실업, 고물가, 집값 폭등, 대내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가운데 고환율 문제, 환율 상승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기가 풍선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1,480원대로 올랐어요. 1,500원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지금 수준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IMF 점점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점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화의 환율, 원달러 환율은 정말 심각하다. 일요일에 이제 그 고시 환율이 1,481원이었고 네. 방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하나은행 기준 환율은 1,479원. 그러니까 뭐 떨어져도 한 1, 2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1,480원을 넘은 게 지금 연말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세 번째입니다. 예. 위험하죠. 이게 자꾸 상단을 건드려요. 이러다 보면 이제 1,450원을 열고 봐야 된다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게 뭐 빠르면 연말에도 가능할 수 있고 내년 초에는 분명히 1,450원 나아가 1,500원 또 1,540원까지도 상단을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요.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이걸 지금 올리고 있어요. 예. 게다가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것이 9월, 10월, 11월 이러면서 푹푹푹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2월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 달러로 표시되는 그 수입가가 오르면 원화로 표시되는 지금 그 우리가 이 소비자들이 실제 사는 그 가격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커피 얘기를 오늘 어떤 언론이 썼던데 네, 네. 커피가 이제 실제로는 수입가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 글로벌 커피 수요가 좀 줄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계속 많이 먹지 세계적으로 수요가 좀 줄었고 기후변화 때문에 커피 작황도 안 좋아요. 수입가가 실제로 한 1%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가가 떨어지면 뭐 국제 기름값처럼 커피값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고환율 때문에 원화로 표시되는 거는 3%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3.6%인가?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커피 전문점이나 뭐 이 조그만 데든 큰 데든 가시면 원화 표시 커피 값은 더 올랐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도 코앞이고 하니까 요새 와인들 많이 드시잖아요. 포도주. 네. 우리나라에서 포도주가 일부 나온다지만 한국산 포도주 드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그래도 어쨌든 뭐 보르도 와인이든 끼안띠 와인이든 이탈리아 와인 뭐 신대륙 와인이라고 아르헨티나 뭐 이런 그 칠레 뭐 미국 와인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이것도 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입가는 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런데 원화를 주고 이제 사는 와인 값은 4.4%나 올랐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커피 안 먹으면 되고 무슨 와인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또 수입해 와야 되는 원자재가 뭐 한두 개가 아닌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의 그 무슨 핸드백 값이라든가 또 무슨 수입 의류값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수입 자동차 뭐 외국 자동차 안 타고 한국 자동차만 타면 되지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국제교역을 너무 모르는 분들 얘기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고환율은 고금리를 부릅니다. 지난 11월 27일에 2025년에 마지막 금통위가 열렸어요. 그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리를 동결을 했다는 건 어떤 사인을 줬냐면 이제 금리가 오를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창용 하는 총재 등 금통위원들 대다수가 지적한 내용이 이 고환율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말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환율이 계속 오르면 이미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 가계대출 금리 뭐 이게 이제 가계대출도 그렇고 특히 부동산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집 맡기고 또 집을 옮기려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활상 필요에 의해서 대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조만간 금리 인상 폭탄도 줄줄이 맞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부하고 지금 민간이나 저희도 여러 번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 고환율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진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실제 처방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네네. 네. 그 당국자들은 뭐 이게 처음에는 무슨 서학개미 탓이다. 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전문가들이 분석을 딱 해보니까 그 비율은 10% 남짓이다. 열에 하나 정도밖에 원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진단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 수출 대기업들이나 뭐 중소기업 마찬가지인데 특히 대기업들은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에다가 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라든가 뭐 청와대 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 이러지만 김용범도 지금 여러 차례 만났어요. 예. 대기업 관계자들 만나서 좀 제발 달러 좀 풀어라. 그걸 제발이라고 그랬는지 뭐 압력을 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정권 당국자들이 얘기한다고 기업들이 돈 막 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달러 예금은 지금 6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많이 지금 쉽게 말해서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이 달러로 번 돈이 뭐 수출 잘 된다고 맨날 통계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벌면 뭐 하냐. 이거를 국내 시장에 안 풀고 지금 미국이나 이 새로운 투자처에다가 투자하거나 공장 거기다 짓거나 달러 예금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맥 경화가 일어나는 거지. 소위 말해서 달러 경화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원인 진단 자체가 전혀 틀렸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김성주란 사람 네. 뭐 이 취임사에서 무슨 청년 주택 자금을 국민연금 끌어다가 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2번씩이나 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일단 이사장은요 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운영권이 없어요. 이사장이 다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이사장은 관리자고요. 기금운용위원회와 그 전문가들이 회의를 열어서 그 투자처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 왜 청년주택 자금을 그 국민연금을 갖다 씁니까? 지금 반발이 아주 심해요.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연금은 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내서 연금 고갈 시점을 막아야 되는데 이 사람 지난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할 때도 총선 나가겠다고 임기 10달 앞두고 그만뒀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무슨 일인지 뭐 전주 출신인데 전주의 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2번씩 해요. 저는 아마 이거 무슨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그럼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운동권 출신의 국사학과 전공자인데 보건복지위에서도 활동했다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쳐도 이런 말을 자꾸 해서 취임사에서 불안을 부추기는 거 이게 전반적인 다 이 복합 위기를 지금 불러오는 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지금 막판에 이제 해준 이야기 중에 국민연금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쭉 추세를 보면 초기에 이제 고환율 잡겠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처음에 환율 방어한다고 지금 압박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역풍이 좀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국민연금으로 동원하느냐 해서 그러더니 이제 이동을 해서 서학개미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7대 대기업 재무책임자를 불러서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쭉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는 또 이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기업과 은행을 지금 옥죄이고 있는데 이게 해법이 되는지 그게 문제예요. 해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보, 좌우, 뭐 보수, 뭐 논리를 떠나서 이 고환율을 못 잡으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가는 물론이고 지금 국민들이 빚낸 것도 지금 큰일이고 예. 이게 수출 경쟁력도 좋을 리가 없어요. 수입도 수입이고 원래는 이게 평상 같은 경제 체제에서는 환율이 좀 높으면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 그랬는데 전혀 이게 그런 공식도 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백약이 무효다. 약을 100가지를 쓰는데 안 먹힌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뭐 경제 용어를 자꾸 말씀드리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원화의 국제적 구매력, 국제 무역에서 한국 돈이 갖고 있는 이 purchasing power, 구매력을 재는 단위가 있는데 이게 5년 전 2020년을 100으로 보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87.05까지 떨어졌어요. 세계 64개국을 주요국으로 보고 뭐 올림픽 나오는 나라는 한 300개 나라 되지만 다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64개국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63등 했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이게 뭐 아이고 그렇게 순위가 낮아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라 한마디로 한국 원화를 전 세계에서 지금 취급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화값이 뭐 자꾸 그런 아침에 뭐 식사도 안 하신 분 있을 텐데 무슨 X값 됐다 이런 그런 자탄조의 말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 비판의 용어보다는 큰일이죠. 실질 실효 환율이 세계 64개국 중 63이다. 저는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국 돈이 무슨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실질 실효 환율이 세계적인 바닥세를 보이고 일본이 64위기는 해요. 네네. 그럼 일본이 뭐 우리보다 꼴찌니까 우리가 뭐 위안을 가져야 되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엔다카라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일본 은행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뭐 우리가 지금 뭐 특히 이재명 정권 들어선 이후에 뭐 일본을 많이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일본은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아직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1인당 GDP가 좀 뭐 어깨를 겨루니 올라가니 하지만 경제 규모가 5배 이상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등등 기초 체력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일본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세계 꼴찌 수준이다 지금 원화의 가치는. 자 이거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책적 협항은 계속 국민연금, 서학개미 이런 식으로만 하면서 증권사 보고도 뭐 자꾸 외국에다가 투자하는 거 권유하지 마라. 미국장에다 투자하지 못하게 해라. 지금 사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22%로 되어 있는 해외 주식 양도세,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강제로 못하게 한다. 근데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아니 이익이 더 나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나라 애국 안 하면 미국에 투자하고 뭐 애국자는 한국에 투자하고 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수주의적 시각에서 자꾸 무슨 동학이니 서학이니 갈라치기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선 이제 지금 외환위기가 닥쳐오는 여러 상황들을 먼저 좀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 환율의 상단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년에는 1,500원은 기본대고 1,540원까지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환위기가 현실화될 시점이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그 문제 먼저 좀 다뤄봤습니다.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배우 문성근, 김희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쿠팡 탈퇴했다. 탈팡이라고 약칭해서 부르죠. 쿠팡을 탈퇴했다. 그런데 뭐 탈퇴하는 건 자유죠. 특히나 문성근은 거기에다
계엄을 운냈어요. 비상계엄도 막았던 우리인데 뭐 쿠팡이 뭔 뭐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페이스북에 쓰고 그랬는데 지금 문성근과 김희성 탈팡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썼는데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일부는 X 즉 트위터에 글도 올리고 그랬어요. 자,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예. 혹은 뭐 국수주의란 말씀 썼잖아요. 제가 뭐 탈팡하면 애국자입니까? 저도 쿠팡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쿠팡이 쿠팡 사태 난 뒤에 뭐 상당히 줄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며칠 만에 거의 다 회복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왜 그러느냐? 일단 편하잖아요. 새벽 배송, 로켓 배송 해주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에게는 쿠팡을 끊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지금 쿠팡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정부가 뭐 무슨 공정거래위원회 통해 가지고 영업정지 시킨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지금 안 들어오고 국감 출석도 안 하고 뭐 외국인 영어만 쓰는 사람 대표로 내세워서 국회에 나오고 하니까 지금 특히 여권 지지자들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문성근, 김의성 뭐 이런 사람들 뭐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오래된 좌파들 아닙니까? 좌파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슬쩍 편승하듯이 저렇게 탈팡을 했다. 그럼 탈팡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저런 걸 또 SNS에 올려서 나처럼 해야 이게 애국자인 것처럼 무슨 정권에 대한 그 충성인 것처럼 하는 것도 좀 적절해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면 이렇게 쿠팡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이 됐겠느냐.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 대형 마트들 골목 상권 살린다고 영업정지 제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주말 뭐 영업을 못 하도록 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뭐 예. 그럼 전통 상인들, 전통 시장들, 영세업자들 살린다는 이유 아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사실은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이 기업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통 시장이 뭐 불편해서도 있지만 전통 시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쇼핑 수요가 있어요. 밤 늦게까지 하고 가서 또 대량으로 장보기 하면 일주일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등등 이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때 그 이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 SSG도 그렇고 좀 우리도 새벽 배송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왜 그러냐면 쿠팡은 전국적인 그 거대 공룡 유통망을 갖고 있는 외국 어찌 보면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토종 그 마트 기업들은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무슨 마트 무슨 플러스도 있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우리도 쿠팡처럼 그 배달망을 갖출 수 있으니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해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랬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좀 뭐 전통시장만 살린다 그러면서 우리 대기업들의 유통기업들의 발목을 다 묶은 게 좌파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비집고 그 대관 기업으로 지금 여권 의원들 뭐 과거 야당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 대관 임원 직원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국회 로비해 가지고 쭉쭉 커나온 게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을 키운 게 누군데?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한국 토종 그 마트들의 발을 묶은 사이에 쿠팡이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쿠팡이 문제가 되니까 쿠팡을 좀 때리고 나오는데 쿠팡을 또 오늘 외신 국제 보도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뭐 수백억 원의 로비 자금을 써가지고 또 그쪽은 또 그쪽대로 대비를 하고 있다.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연루된 쿠팡 대표와의 부적절한 만남 보도가 나온 게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그거 뭐 또 어떻게 무슨
70만 원 3명이 가서 접대받았는데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만 먹었다고 지금 해가지고 그 웃는 분들이 많아요. 참 궁색하게 저런 말을 하면서 5만 원 이하로 낮추려니까 아니 그 5성급 특급 호텔 5스타짜리 호텔 양식당 그 개별 룸에 앉아가지고 여당 원내대표가 3만 8천 원짜리 서양국수 하나 먹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내가 그랬다면 그런 거지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퉁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예. 뭐 그것도 수사할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쿠팡을 키운 게 다름 아닌 좌파 정권 시절부터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쿠팡을 가지고 이제 와서 무슨 문성근 뭐 대표적인 노빠 아니에요 이 사람? 예. 그다음에 김의성 이 사람도 뭐 알려진 이재명 정권 지지자 연예인 아닙니까?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깃발을 들었으니 줄줄이 또 인증샷 나올 수 있죠. 나도 탈퇴했네, 나도 탈퇴했네. 그런데 이런 식의 정치적 접근으로 이런 식의 정략적 어떤 갈라치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조국도 바로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쿠팡 편이 아니에요. 예.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을 키운 것은 좌파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네. 자가당착적 논리를 지금 하는 것이다. 왜 꼭 이래가 조국도 했습니까? 예. 그럼 조국이 했으면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 따라 나오고 그러겠네요. 조금 있으면 김어준도 하고 뭐 다 하겠네요. 참 저는 참 우습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 네. 김어준 방송에서 조만간 탈팡을 선전하는가요? 자, MBC와 김어준의 작품이 또 나오는가요? 자, 그 장면도 한번 좀 지켜보시죠. 주목해볼 만한 사안이겠네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문제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쿠팡에 대해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영업 정지를 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업들한테는 치명적인데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뭐 어쨌든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자, 김범석 의장이 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런 차원의 지금 문제로 보는 건지 아니면 뭐 쿠팡이 적절한 조치를 후속 조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정부의 책임을 지금 쿠팡에게 넘기려고 하는 건지 뭐 정치적 표현을 그런 불만을 소비자가 뭐 거의 1,800만, 2,000만 정도 되는 이 소비자 불만을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걸 쿠팡으로 타겟을 잡기 위해서 쓰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나온 이 공정거래위원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로 풀어야지 화난다고 탈퇴하자 그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씩이나 된 나름 경제 전문가인 관료가 영업정지 먹인다? 영업정지라는 건 그냥 사형 선고잖아요. 예. 그러면 김범석 씨가 뭐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이 한국의 이사회 의장으로 그 이제 물러나면서 모든 그 대관 임원들 박대준 씨도 그렇고 그때 쭉 그냥 쭉 깔고 그 밑에 뭐 그 말씀 여러 번 나왔지만 이재명 정권에서도 야당 시절부터 국회 뭐 4급 보좌관 출신들부터 5급 뭐 줄줄이 불러다가 지금 쫙 그 직원들 간부들로 지금 깔아놓은 대관 기업이잖아요. 네. 유통기업인데 회사 운영은 대관으로 하는 대관. 관을 움직여서 뭐 이렇게 이 회사를 운영해온 회사인데 솔직히 김범석이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닙니까? 말이 그 이름이 김범석이지 그 미국인이에요.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뭐 글로벌 비즈니스 한다면서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회 에서도 영어를 정말 아마 그 영어를 통역 없이 알아들은 사람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개혁신당 하버드 출신 우리 누구야 이준석이요. 이준석 정도만 좀 알지. 근데 네. 이준석도 체면이 있으니까 영어로 묻지는 않더라고요. 그 나머지 의원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뭐 과방위원장 최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표정이 막 얼굴이 짜증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what? 뭐라 그러는 거야 영어로. 저도 보면서 참 코미디구나 저게. 그게 다 김범석의 전략일 수 있어요. 그리고 대관 상무들이 조언했을 수도 있죠. 대관 임원들이 그 미국인 내세우면 그 어떻게 못합니다. 이런 아니 제가 제 생각이지만 자 그렇게 하는데 영업 정지를 때린다. 김범석 쪽에서도 대비책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쪽에서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월급 수억 원대 막 연봉들 줘가지고 그 국회 보좌관 때 연봉 뭐 3배, 4배, 5배씩 주고 데려다가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김범석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밀어준다는 게 아니라 네네. 한국에 쓴 로비 자금보다 몇십 배를 썼다잖아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하고도 이 문제가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제소가 되고 하면 뭐 국제적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뭐 한미 공조로 풀어야 될 사안인가?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부터 들고 나온다? 지금 가입자가 제가 알기로 한 2천만 명이 넘은 걸로 알아요. 이 예. 쿠팡이. 그러면 내일부터 로켓 배송이나 내일이 아니라 이거 이 영업정지 시키면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다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이 오히려 원망을 더 들을 것 같은데요. 대책 없이 영업정지부터 때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경제로 안 풀고 무슨 이런 정치적인 논리, 국민들 무슨 화풀이에 그 국민들이라기보다는 좌파들의 화풀이에 편승하는 듯한 해법. 예. 그 영업정지하면 속이야 시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얽힌 실타래를 칼로 뚝 잘라내면 뚝 끊어지면서 아이고 시원하게 해결 잘했네. 국회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라 일은 그렇게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응?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마침 이제 지난주하고 주말에 좀 속보가 나온 내용으로 조금 이제 오프닝에 소개를 드렸는데 한미 간의 FTA 공동위원회 네. 그게 전격적으로 취소됐다고 지금 알려졌잖아요. 그거 심각하던데요? 네, 그 내용 중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규제법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 폴리티코의 취재 내용을 일부 보니까 쿠팡에 대해서 이 정보 유출은 한국 기업들도 유사 사례들이 있는데 쿠팡만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그래요? 바로 거기에 지금 우리 허 앵커가 말씀하신 거기에 아까 얘기한 쿠팡의 대미 로비가 있는 거예요. 수백억 원을 이미 들여서 우리 돈 몇 년 전부터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미국 의회의 요소 행정부의 주요 관리들에게 좀 시쳇말로 돈을 먹여왔어요. 미국은 돈 먹이는 게 죄가 아닙니다. 거기는 로비가 합법이에요. 미국은 더 정교하게 있을 수가 있죠. 자, 폴리티코의 보도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폴리티코는 미국 상하 양원 캐피톨 힐이라고 불리는 미국 의회의 의원실마다 배포되는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입니다. 여기서 보도하기를 지난 금요일에 원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한미 조인트 팩트 시티 문제랄지 그 후속 조치가 논의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국 측에 의해 취소가 됐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주말 사이에 또 뭐 이 폴리티코 말고 한국 언론은 이거 보도를 하나도 안 했다가 뒤늦게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가 이 폴리티코를 인용해서 오늘 보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언론들은 난 요새 그 한국 언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게 그건 있는 사실은 좀 보도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우리 허앵커가 집어서 딱 이렇게 말씀 안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그 회의에 원래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아니라 내년 초로 연기한 거예요라고 해명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런데 왜 18일 날 회의를 한다고 워싱턴에 우리 당국자들이 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USTR에서 일방적으로 캔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캔슬을 한 주체가 누구냐? USTR 미 무역대표부의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라는 사람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올 여름부터 많이 이름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워싱턴 DC의 거대 미국 로펌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디지털 규제 관련해서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이재명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고 지난 대선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온풀법이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추진 중이잖아요. 근데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거 통과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규제를 중국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미국 기업에 매우 차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이걸 저번에 그 이재명 트럼프 이재명 회담에서 이거 다 경주에서 합의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측은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온풀법은 지금 좌파들이 특히 그 이재명 정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곧 처리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알리바바, 테무, 쉬인 이런 중국 빅테크들은 거의 규제가 없어요. 근데 왜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만 규제하느냐고 미국이 지금 입이 지금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제 삼아 가지고 회의를 취소했다고 지금 폴리티코가 보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쿠팡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쿠팡도 한국 정부가 막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쿠팡 한국 기업 아니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 상차 배달 또 대관하는 사람들만 그 김범석이 월급 줘가지고 돌리는 그 회사예요. 이게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치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이거 만약에 심하게 할 경우는 미국 기업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저는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참 한국 언론들도 보도할 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왜 이재명 정부의 이런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가 그 관료들은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미국이 취소했다는데 연기했다고? 그럼 미국이 연기했다 그러지. 연기했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왜 캔슬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취소하고 연기가 똑같은 말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좀 이 쿠팡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상황으로 아마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국내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에 또는 때로는 무역의 외관, 내관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그 장면도 한번 추후에 한번 쭉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부인애님, 풍비윤님 후원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